지금까지 이런 종목 속에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분들께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핑퐁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관심주로 넣으실 것,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스피드 종목 10 이야기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수요일에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기대하시는 톰과 제리 우리 두 분의 전문가들 함께 합니다. 유 대표님이 파마를 하셨나요? 저 정기 파마를 3개월에 참가하는데 지난주에 상큼한 했습니다. 머리를 하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그 파마의 기운을 받아서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계실 텐데요. 오늘 10가지 종목, 스피드 종목 10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을 먼저 볼까요? 자, 오늘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 현대해상, 파라다이스, HDC 현대산업개발, OCI를 가지고 오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의 픽은요. S-오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바이브컴퍼니, 한전기술, 한빛소프트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중에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10가지 종목을 두 분이 사이좋게 5개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 종목들 중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내가 이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매수하고 싶었는데 하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 보내주셔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그 내용 반영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창희 대표님의 삼성전자부터 볼까요?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예상했었던 것만큼 네.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을 저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11조 원을 돌파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랬는데 12조 원 돌파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도면 잘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반도체 업황이 역시 상승 사이클에 있다. 여전히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비반도체 사업 부분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12조 5천억을 기록하지 않았나. 완전히 그렇겠죠. 반도체만 가지고 이렇게 12조 5천억을 기록할 정도로 서프라이즈하게 내기에는 쉽진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전 사업부가 됐든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됐든 다른 사업부, 스마트 사업 부분이 됐든 전 나쁘지 않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왜 하락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저께 네, 좀 글로벌 증시에 좀 조정세가 좀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도 좀 조정이 나왔었고 그래서 약간의 그런 동조 현상이라 생각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그렇다라면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볼 수 있다. 특히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약간 그 흐름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저께도 나스닥은 신고가였거든요. 그렇죠. 결국 성장주에 대한 맞습니다.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했던 삼성전자 실적 좋았다. 그리고 하지만 주가는 좀 떨어질 때 오히려 이때 좀 담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 셀리님이 톰님이 잘생기셨다. 저희 톰과 제리 이렇게 하니까 잘생기셨다. 파마가 잘 됐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잘 챙겨주세요. 자, 그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까?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S-오일입니다. S-오일이요? 네. 일단은 오늘 한 3%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2분기 실적 보고 그냥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폭을 전반적으로 다 축소를 좀 하고 있고 시가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모멘텀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분기에 또 유가가 22%가량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여전히 정유 부분이 이 S-오일이었던 실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고평가 의견 많이 축소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휘발유 경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 경유, 그러니까 이동순환에 들어가는 이 연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휘발유 경유 어떤 스프레드, 그러니까 마진 확대로 인해서 정유 부분이 여전히 견고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윤활유 부분 같은 경우도 수출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SOL 같은 경우에는 실적 모멘텀 계속 보실 거고요. 그리고 유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75달러, 뭐 100달러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100달러는 뭐 힘들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75달러 현재 유지가 되게 되면서 2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일단 이 유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모멘텀을 해서 정유 부분 개선, 윤활유 부분 또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에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2분기 예상 영업이 5,735. 물론 1분기보다는 부진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전분기보다는 전년 동기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분기 실적도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S-오일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런 모멘텀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유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현대해상을 가지고 오셨는데 유튜브에서 한강 안마루네 님이 현대해상 진짜 팔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팔고 싶으신지 모르겠네요. 뭘 네. 수익이 나서 그러신지. 네. 지금 뭐 다 수익이실 겁니다. 어저께나 최근 일주일 사이에 매수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수익이실 텐데 더 수익을 구사하고 싶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결국엔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전에 뭐 은행주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험사들도 금리 인상의 최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따지는 부분들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네. 금리 부분이거든요. 그쵸. 근데 금리가 오를수록 손해율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예정 이율이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손해율이 좀 줄어드는 게 있고 또 저는 보험사 중에서 왜 그러면 현대해상이냐? 그러니까 왜 생명보험사도 있고 손해보험사도 있는데 왜 손해보험사냐? 그러면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그 손해율이라는 게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보상해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전보다 좀 적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적 개선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자산 매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수익성도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보험사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출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았습니다. 뭐 아파트 같은 거 대출 전세나 뭐 구매를 할 때 대출을 받을 때 대부분 보험사 많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 그리고 보험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험 업종 중에 현대해상을 탑픽으로 고르셔서 가져오셨으니까요. 현대해상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 쪽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을 좀 볼까요?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0.61% 하락하면서 상해 종합지수가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의 뭐 테크 기업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기술주들이 좀 무너지면서 0.6%대 하락하면서 출발한 중국 시장,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 일단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소개 또 바로 이어갈까?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인데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가져오셨네요. 네네. 일단은 다시 뭐 순환 매국이 되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선 후보들 정책적으로도 좀 묶일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뭐 차트적인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월 5일 날 일단 전고점 부분이 5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점이 매력적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5일선과 이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을 일단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말에 한국형 KPS, 그러니까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 사업이 예타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여당의 이낙연 후보가 이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추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정책 관련 그러니까 위성 안테나 그러니까 우주 항공 쪽이 그러니까 대선 테마 쪽으로 좀 묶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대선 후보들이 메타버스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듯이 홍보를 하게 되면서 이 대선 테마도 좀 묶여 있듯이 이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그러니까 우주 항공 테마 같은 경우도 이 정책 테마로서 묶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최근 2022년 내년부터요, 14년간 2035년까지 3조
7,500억 정도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6만 개 정도 일자리, 뭐 7조 정도의 어떤 경제 가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만큼 사업 규모를 키워나가게 되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뉴딜 정책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10초 남았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위성 안테나 생산 기업인 카이메타 지분 투자까지 의결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 위성 안테나 쪽으로 상당히 사업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중국 쪽의 개장 상황 아까 말씀드렸는데 홍콩 항생지수 출발 상황도 보고 갈까요? 홍콩 항생지수가 낙폭이 좀 더 크네요. 1%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7,777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상황이고 오늘 뭐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0.68%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는데 홍콩 항생지수 1% 넘게, 중국 상해종합지수 0.6% 넘게, 일본 니케이 지수도 지금 0.8% 넘게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아시아 증시가 오늘은 좀 부담받으면서 출발하고 시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소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 가지고 오셨죠? 셀리님이 파라다이스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뭐 오늘 같은 날 파라다이스를 추천하기 쉽지 그러게요. 않죠. 뭐 오늘 괜찮을까요? 1,200명 네. 정도 확진자가 나왔죠. 뭐 700명대에서 바로 1,200명대로 점핑을 했는데 저는 뭐 정부를 믿습니다. 잘 잡힐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네. 이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단계로 또 격상될 수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파라다이스 내국인이 갑자기 카지노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원래 내국인은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외국인들만 하는 것이고 뭐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말부터 막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많든 적든 카지노 관련돼서의 매출이 영향은 거의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번에 그 우리나라는 델타 변이가 좀 적긴 하지만 델타 변이의 이슈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미국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실제 주식시장이라든지 그 대응은 그전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 델타 변이가 전염 속도는 빠르지만 그 중증 이상을 가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전망도 분석도 있고 네. 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상당히 중증 이상을 안 당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또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신 접종자가 10초 늘어나고 남았습니다. 하반기 여행객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카지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보신다라면 저는 충분히 이럴 때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라다이스를 유창희 대표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오히려 좀 역발상으로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그것이 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파라다이스 쪽에는 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파라다이스를 세 번째 종목 가지고 오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도 볼까요? 네, 저의 세 번째 종목은 바이브 컴퍼니입니다. 바이브 컴퍼니요? 네.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 이슈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그 현대차가 차량 모델을 설계할 때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홀로그램과 좀 비슷한 기술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가상으로 일단 CG 그 특수효과겠죠. 특수효과를 통해서 이 가상의 모델을 만들고 거기서 뭐 조립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언맨인가요? 거기 가서 영화에서도 한번 이런 그 나왔던 그 기체가 있는데 그걸 조립하고 빼고 이런 그런 게 있는데 정확하게 아이맨이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무튼 네, 저도 그런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인데 그 디지털 트윈이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가상의 공간에서 이거를 조립을 하고 분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서 소나타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일단 시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싱가포르에 현대차가 현대모빌리티 글로벌 센터를 현재 짓게 되면서 앞으로 이 디지털 트윈을 좀 더 많이 적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CA 대한통운 현재 여타 대기업들도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처럼 또 관련돼서 수혜져서 묶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디지털 트윈 영역의 R&D라든지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항상 아시겠지만 대선하면 대선 테마가 유행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대기업에 적용을 하게 되면서 맞습니다. 연관 기업에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 데이터 AI를 접목시킨 바이브 3,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 계획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브 컴퍼니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메타버스와도 또 엮여있는 이런 테마가 있으니까요. 바이브 컴퍼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저희가 6가지 종목 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시다가 시청자분들 궁금한 점이라든지 내가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다. 자세히 알려달라고 궁금증을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반영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네. 뭐 저는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업은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건설 부분이 됐든 뭐 중장비 부분이 됐든 뭐 시멘트가 됐든 건자재가 됐든 어찌되었든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주택 건설 관련해 가지고 국내 건설 경기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회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이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 이건 뭐 정부뿐이 아니라 지자체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루 이틀 안에 끝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소 2, 3년 이상 갈 것이고, 그러면 뭐 저는 건설사들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왜 HDC 현대산업개발이냐? 이 회사는 국내 건설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외 건설 사업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상당 부분이 국내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네. 그러면 국내 건설 경기가 좋아졌을 때 주가 상승 탄력도가 제일 높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물론 같은 현대자가 붙긴 하지만 현대건설이 약간 대장주의 역할을 좀 하고 있지만 현대건설은 해외 건설, 국내 건설 수주 모멘텀이 있는 것이고,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국내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보신다라면 충분히 저는 신고가 계속 좀 진행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원가율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철근이라든지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을 상당히 해소시켜 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최근 같은 곧 신고가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들 중에 하나를 좀 체크를 하자. 신고가 행진에 올라타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세인조 님이 현대산업개발 익절하고 금호건설 샀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익절하셨으니까 뭐 네.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다음 또 보실까요? 다음 종목은 정태근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유튜브는 드립이 상당하네요. 네, 오늘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은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6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뭐 원전 관련 종목들의 어떤 투심은 완전히 반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상승 하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어쨌든 우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체코라든지 사우디 원전 수주뿐만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2040년대에 본격으로 상용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탈원전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 대표도 그렇고 야당 쪽에서 마찬가지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형 모듈에 대한 관심도는 앞으로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방향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높은 임금 밀도라든지 그리고 산악 지형이 많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대관령 가시면 거기에 풍력 발전기 있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보면 또 사용할 수 있는 이용 면적이 될까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넓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 50% 재생에너지 50%까지 늘리려면은 최대 212가와트까지 어떤 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면적을 활용했을 때 최대 나올 수 있는 설비가 한 155기가와트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채워야 되는데, 이 부분을 원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네. 원전 같은 경우는 뭐 탄소 배출 넘었습니다. 같은 경우도 풍력 발전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앞으로 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해서 한전 기술을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 이제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정대근 팀장님께서 에너지 관련된 기업을 두 개를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OCI. OCI 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앞에서는 유가 뭐 $100 못 갈 것 같다. 이번에 꼭지일 거라 말씀하셨지만 저도 뭐 $100는 잘 모르겠지만 $80 이상 갈지 않을까 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네. 갈수록.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공급은 그러니까 공급을 못 늘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오펙 회의가 최근에 취소가 무산됐죠. 불발된 것도
공급은 늘리기 싫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공급은 늘리고 싶은 국가가 있고 공급을 늘리기 싫은 국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확인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이란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지만 쉽게 공급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유가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수기 시즌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가 상승이 이루어진다라면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 원전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라면 최근에 풍력이 조금 강했어요. 하루 이틀 정도. 그러면 태양광주도 이제는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물론 전 그중에 대장주는 OCI다. 폴리실리콘 가격 상당히 안정세를 취하고 있고 그것이 2분기, 1분기 실적에 이어서 2분기 실적도 선방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뭐 그 폴리실리콘 사업부 말고 일반 화학이라든지 카본 사업 부분도 영업이 개선되고 있는 걸 본다라면 저는 OCI 충분히 요즘 같은 그 최근에 계속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분할로 모아갈 수 있는 자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OCI 지금 분할로 좀 모아가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태근 팀장님의 10번째 이제 종목, 마지막 네. 종목인데 한빛소프트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이세인조 님이 한빛소프트 가지고 있다. 네. 목표가 알고 싶다. 4,000원에 일단 매도 걸어놨는데 괜찮냐? 4,000원이요? 네. 7,440원인데요? 그런가요? 잘못 쓰셨나? 일단 4,000원에 사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4,000원에 사셨고 아마 매도를 걸어놨나 봅니다. 그러시겠죠? 아. 수익이 꽤 많이 나셨는데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의 더블 정도 수익이신데요. 네. 요거는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8,2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슈팅이 한번 그러니까 그 급등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일단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8,200원 이상에서는 일단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메타버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올림픽 테마, 죄송합니다. 아시안 게임 테마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스포츠 관련 정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2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e스포츠가. 그래서 매달 6개 정도 배정이 돼 있는데 뭐 롤이란지 배그 저는 안 하지만은 잘 모르겠는데 롤이란지 배그 이런 게임들이 네. 정식 종목 채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올림픽 테마, 아시안 게임이긴 하지만 뭐 올림픽 테마가 좀 형성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현재 어쨌든 경기도지사인데 경기도 쪽에 일단 e스포츠 사업을 이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분당구 상평동 쪽에 지금 e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내년 3월 달에 일단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뭐 정부 전체이긴 하지만은 지자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스포츠 육성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정책 테마도 좀 가능하지 않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메타버스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XR 그러니까 VR을 넘어선 게 혼합현실이라고 XR이 있는데 맞습니다. XR 기술을 활용한 소방훈련 정부가 아직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메타버스 대장주 최근에 뭐 많은 메타버스 관주가 있지만 그래도 대장은 한빛소프트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메타버스가 요즘 핫합니다. 한빛소프트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10가지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